아무튼 저 가운데 다리가 3개 있으면 센터에 지금 저 꼭지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이제 여기에 다시 초점이 잡혔는가? 잡혔죠? 이렇게. 그러면 요 구멍 보이지 않습니까? 요리 들어가서 이게 쑥 들어가면 요 동그라만 저 꼭지 같은 거 있죠? 요게 여기까지 들어가서 당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빠꾸가 잘 안 되죠. 요 저 꼭지가 여기에 탁 들어가니까. 그럼 뺄락 하면은 잘 안 빠지는 거죠. 깔짝깔짝 거리면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그 각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성분이 텐션이 좋은 재질로 돼야 되고 금도금이든 구리도금이든 또 어떤 도금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에 배선이 이 넓은 한 5mm 표면에 배선이 아까 봤지 않습니까? 꽉 물리 가지고 나머지 굵은 배선은 또 감아서 당기지 않습니까? 또 테두리에도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가 이 안에도 들어가고 테두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좋아봐야 얼마나 좋은 걸 하겠습니까?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자기 특징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얇으면서 텐션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딱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접촉 면적이 넓죠. 이 발 3개 넓은 데 다 되고 또 이쪽에 이렇게 삥 돌면서 또 이렇게 오마져 있지 않습니까? 이 윗부분에도 접촉이 되겠죠. 그러면서 접촉 면적이 넓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납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납은 이게 납 성분이 일반 좀 싸구리가 있고 좀 괜찮은 게 있고 또는 제가 여기 이 납이 이게 WBT 그 단자 회사 요 보면 WBT 보이죠? WBT 이 WBT는 이제 단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 회사입니다. 여기서 납땜할 때 쓰는 고급 이게 납입니다. 이게 은이 많이 섞인 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비쌉니다. 이런 거로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완전 초고가 마진이 좋은 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싸구리 납 이런 거 막 우리 카센터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는 음향이 아니고 전기만 전달만 되기 때문에 비싼 납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납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납 이제 이걸 써줘. 이거 쓰는데 여러 개 얇아서 감아서 쓰는데 근데 납이 이게 성분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이 배선이 있고 납물을 이렇게 녹여서 탁 떼면 식어가지고 배선이 납물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선이 부채처럼 쫙 펴져 가지고 딱 납땜이 되면 이제 구리가 부채처럼 펴져 갖고 넓게 납땜이 딱 돼 갖고 또 납땜이 돼야 되고 납도 성분이 그 WBT 같은 고급은 아니라도 괜찮은 납을 써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구리가 부채처럼 약간 펴지더라도 이 표면과 납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이 표면에 구리가 가닥가닥 다 붙어 있고 납이 그 위에 덧방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의 어떤 성분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구리가 이 표면에 붙은 상태에서 납땜이 됐으니까 그 에너지가 납을 통과해서 이쪽 단자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단자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납땜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납땜을 안 했을 때는 깨끗하게 탄탄하게 뺑 둘러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납은 또 한 가지 그렇게 납땜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납을 대는 순간 이 배선에 열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배선 구리 끝에 열을 받게 되면서부터 해갖고 약간 산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 400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 2, 3초 만에 딱 2초 정도 만에 딱 해갖고 깔끔하게 아까처럼 부채처럼 펴진 상태에서 딱 붙어가 구리가 딱 붙고 그 위에 납이 딱 들러서서 이제 고정을 해준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납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충 하다 본 게 이게 배선이라 치실 때 배선이 이렇게 이제 이게 똘똘 이렇게 일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채처럼 이렇게 이렇게 패갖고 딱 붙은 상태에서 납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뺑뺑뺑뺑 감아가지고 요 구리에 여기에 좀 납 좀 칠하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둥근 행태 아닙니까? 둥근 행태가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납이 이렇게 푹 쏴주치더라도 실제 요 표면 둥근 밑바닥 표면만 여기 그것도 매 붙었는지 엉성하게 붙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걸 답을 해놔면 그러면 이 열도 받은 데다가 좋지 않은 데다가 또 납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이 구리로 타고 온 에너지가 이 남물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남물
건너가지고 납물 건너서 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 자체가 좋은 성분도 아닌데다가 그런 식으로 납을 쓰면 좋지 않다. 그래서 직결이 좋은데 직결이 여의치 않을 때 이제 통상 이제 납으로 합니다. 그 납으로 할 때 이왕이면은 조금 전에 팁 가르쳐드렸죠. 이게 이 배선이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 까지 말고 차라리 이 납을 이렇게 해야 되는 표면에는 차라리 배선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패 가지고 지금 이게 납 때문에 잘라버리고 열받아갖고 그러면 이 굴이라고 봤을 때 이걸 조금 패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게 표면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구리를 이렇게 팬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펴지면 이제 이 표면이 늘으니까 이렇게 폈다 치고 그러면 구리가 뻣뻣하니까 펴진 거를 요래 딱 붙이가 그럼 표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납을 넣어서 구리가 일단 이 표면하고 딱 붙게끔 해가 납은 고정하는 물체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납을 싹 씌워주면 이게 이 구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딱 붙은 면적이 많으니까 이제 꾹 뭔가 압착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납땜했을 때 그나마 실이 적어진다. 그래서 요 총알단자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따 뺐다 바꿔먹기 좋게끔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납땜하면 좋고 하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산소 접촉 이거는 이 속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납 부골에만 테두리 쪽에만 산소하고 수분이 수축되니까 그냥 수소 투부 정도만 쏴줘도 깔끔하죠. 그것도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납도 아니고 뭐 이런 거를 할 기라고 하면서 엉성하게 또 찝고 이것도 싸구리를 쓰고 대낮에나 엉성하게 찍어가지고 또 뭐 삐뚤어마이 꼬치가 매 안 꼽히고 뭐 이럴 때 뺏어도 납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스타일로 할 때는 이런 이제 단자 종류에 맞춰가지고 이런 텐션이 좋은 것을 쓰는 게 좋다. 이것을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빼야 이제 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이제 케이블을 이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스팬더를 씌워서 이렇게 했던 이 케이블이 원래 이게 11mm 쇠판을 타공했는데 3중 출판이라 했죠. 힘들었습니다. 요걸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들어갑니다. 빡빡해서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배선이 굵으니까 그러면은 칠판 타공됐는데 이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칠판은 구멍을 깔끔하게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전기 테이프를 이 스팬더 위에다가 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전기 테이프가 생각보다 질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안에 또 이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스팬더가 있고 피부가 있으니까 또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배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이게 딱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배선 보호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는 감을 때 단단하게 당겼어. 그러면 한 3겹 정도가 감기지는 되거든요. 이 지나가면서. 항상 당기면서 그냥 어설프게 가면 안 되고 쫀쫀하게 당기가면서 매뉴얼이 언제 온다고 참 그것도 해야 돼요. 이 DAP가 있잖아요. 거치대 있습니까? 내가 주문해놨습니다. 해놨습니다. 거치대가 있어야 돼요. 거치대가 양측이 있어요. 섭할 때 이 선만 그걸 양측으로 커볼드 끼우면 딱 끼우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쿠팡에 주문하는 거예요. 이행이 뭐 꺼내는 걸 기다려요. 그럼 순서가 합니다. 깔끔한 거죠. 소량 끼어도 참 뒤에 스피커 안 나옵니다. 소리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차가 올라 들어들어
까지 해서 이제 이쪽에 저 배선을 뭐 동영상으로 잘 안 보이더라도 다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못 넣는 거죠. 다 하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싹 비춰 보겠습니다. 작업하는 이제 행태 동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구멍이 이제 보이니까 이쪽에 요 카바를 이 속에 넣으려고 하면 이 카바를 여기는 이제 요 하네스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이 들어가니까 이쪽 부분을 좀 돌려야 됩니다. 이쪽 부분을 이 배선이 여기 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U자를 꺾어서 이게 하네스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으면 이쪽 배선이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편리하게 해놓은 건데 지금 이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선이 들어가려니까 이거 들어갈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구멍도 못 내고 이 배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측면을 좀 잘라서 이 배선 굵기만큼 잘라서 이 측면을 그럼 여기에 요 뒤로 해서 요 모양을 해갖고 우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자르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적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하네스를 덜 내는 것도 일도 많고 이 하네스 덜 내는 것도 이 카바를 풀어서 뭐 덜 낼 수 있는 게 이제 카바를 한번 풀어볼까? 또 뒤에도 카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선을 이제 이게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쪽으로 놓고 덜 낼 수 있네. 이렇게 덜 내서 이거는 저쪽에 할 때 하는 거고 이쪽에서 뽑을 수 있나? 이거를 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이거 뺄 수 있는지 테이핑이 돼 있나? 이걸 빼려면 뒤로 다시 테이핑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당기고 있어야 되겠네. 언제 하려니까 당기면서
이쪽에서 뭐 안 빼도 뭐 어차피 공구를 가왔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핀이 두 개를 밖으로 밀고 이쪽 두 개를 밖으로 밀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요리 이제 배선이 들렸으니까 지금 이 커버를 빼니까 일단 이 부분을 여기는 이 배선하고 이 자리 말고는 지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 배선이 이 배선이 존재해야 할 공간을 피해서 여기 이쪽에 이거는 이 공구보다는 멀티컷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조금 조정해서 이 정도면 간당간당하네. 일단 요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선이 피복이 있으니까 요 부분 튀는 부분을
이 부분을 이만큼. 이것을 다시 넣고 여기에 피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테이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테이핑은 이런 선들은 이제 정비할 때 살짝 보여야 되니까 요 됐고, 여기에 요리 될 때 지금 요 이 보호캡 꼭 필요하면 넣고 안 그러면 뺄 겁니다. 여기다 넣어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요 잘라서 쓸라 했는데 일단은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이제 요 홈이 파졌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이걸 넣고 이 배선을 넣고 이 배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네. 좀 아래 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는
손이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만 더 넣을까? 이렇게 이 정도면 얼쭉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 보링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틸 테이프로 가지고 부틸 테이프로 안팎으로 이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는 부틸 테이프가 필요하죠. 이게 생각보다 부틸 테이프가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가 끈끈한 끈적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안쪽에 바깥쪽에 해야 되는데 이제 요령이 잘 붙습니다. 이게 방수도 되고, 그러면 선이 이 정도면은 요리 들어가서 놓으면 되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쪽 철판 쪽에다가 최대한으로 철판하고 배선 쪽에다가 붙여서 꾹꾹 눌려서 붙인 다음에 접착이 돼야 되겠죠. 이 배선하고 접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꾹꾹 눌려서, 이 부틸도 좋은 거는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거 사면 됩니다. 이렇게 갖고, 그럼 일되면 철판이 지금 3중으로 돼 한 이 두께 해주면 됩니다. 1차 센터 바깥 안쪽, 이게 그 두껍지 않습니까? 그 속에도 들어가져, 부틸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당기면서 이 부틸 테이프가 안으로 살짝 딸려 들어가게끔 이 꾹꾹 눌러주면서 살짝 당겨주면 배선이 물러서지 않습니까? 물러서면서 이 부틸을 물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틸을 물고 접착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고, 바깥쪽은 또 이렇게 도톰하게 또 싸주고, 또 안쪽에는 뭐 꽃이 안 해도 되지만 안쪽에도 같이 하면 안팎으로 붙어 있으면 배선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딱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이 들어갈 수, 다행히 손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작업도 하고 안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부틸이 좀 안쪽 스며들 수 있도록 손톱으로 꾹꾹 눌리가면서 도톰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틸 테이프가 저 플라스틱 보호링이 들어가도 부틸 테이프는 해야 됩니다. 이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또 플라스틱 보호링이 또 빠져 도망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틸로. 그런데 부틸은 철판을 타공한 이후에 배선 뽑고 나면 항상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선을 뽑아야 되겠죠.
이제 이 선을 이제 요 고무 바킹 쪽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안쪽보다는 보이는 쪽보다는 약간 저쪽 편으로 고무를 좀 잘라서 고무를 조금만 자르면 됩니다. 당기면서 자르면 배선이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이 고무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이게 벌어지면서 들어가거든요. 벌어지면서 들어가서 이게 고무가 이제 꽉 물고 있으니까 흔들림도 없고 또 빗물 같은 것도 뭐 여기서 빗물이 들어가겠나마는 아무튼 헐렁헐렁한 것보다는 세월이 지나면 헐렁하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빡빡하게 이게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넣기 전에 이제 고무 바킹을 이제 자기 자리에 이제 꽂아 넣고 그러면 완벽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여기 벽에 붙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자기 자리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이 움직일 때 배선이 거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요 서비스 홀처럼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도 뭐 이게 천번 만번 움직여도 안 괜찮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여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립하기 전에 일단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 부분에 이제 배선이고 여기 이제 부틸 테이프가 도톰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여기 이제 빗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배선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안쪽 부분에 스칠 확률이 없고, 그래 이 정도 하면 뭐 문제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한번 또 볼까요? 안쪽에는 저런 식으로 요즘 테이프가 시커멓게 발리지가 있어서 그랬는데, 저 뭉퉁하게 테두리에 있는 저기 이제 부틸이죠. 저기 저 철판 속에, 삼중 철판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밖에서 움직여도 이게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수도 되고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립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 30분 걸렸습니다. 이게 하는데, 이쪽 선 아까 들어갈 때 요 카바를 좀 잘라냈죠. 잘라내고 이쪽 선 잘린 거 카바를 또 보호대로 일부만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타에 묶었고, 이제 원래대로 다 조립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카바를 드러내야만이
이 선 작업이 돼 가능하다. 이 선 작업이 이 카바를 드러내야, 이 카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풀어야 되고, 또 이 카페터 밑에 또 이거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원래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맞추기 좋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배 잡으니까, 비좁으니까 이제 들려야 되겠죠. 요런 카바들은, 요는 요 잭들은 이렇게, 요걸 뺄 때, 이렇게, 여기, 요거 보이죠? 일단 요거를, 이리 해야 이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넣을 때는, 보면 홈이 다 있거든요. 요 홈. 이 홈에 맞춰가지고, 일단 들어가지고, 눌린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눌러주면 빡 하면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풀고, 아까 작업한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쪽에 작업을 끝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선이 들어가서 요 튜브로 들어간 다음에 이리 넣은 거죠. 근데 이 튜브가 문이 움직일 때 그렇게 이게 새로 뺀 배선이 막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맞바닥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선의 내구성은 아무 문제 없게끔 작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멀티컷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운석에 해봤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좀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요리 붙어 있는 거를, 요거는 어차피 다른 배선 고정하는 털이고 이 털을 지탱하는 건 아니라서 요거 탁 잘라버리면 요리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쪽 구멍은 원래 OM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쪽에 홀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리하고 뒤쪽 카바 걸리는 것도 그냥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카바도 이렇게 뒷편에 이렇게 돌아서 요리 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이제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운윤석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카바는 어쨌든 잘라야 들어갈 수 있다. 배선이 아주 가늘면 드릴러 구멍 내서 넣을 수 있지만 배선이 굵은 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자동차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이제 코드를, 단자를 집어야 되겠죠. 스피커 단자는 스피커를 자주 이제 다른 거로 막 교체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은 총알 단자를 해서 하면 되고, 지금은 이 스피커가 이제 고정적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 이 스피커 그 단자 넓이에 맞는 요것을 이제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굵어가지고 다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이게 안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까지 일단은 들어가는 데까지 하고 잘라내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만 빡빡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밖에 있지 않습니까? 최단으로 밀어 넣어서 조금 더 까서 나머지는 그냥 밖에서 테이프로 눌려주면 잘라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감이 까지 말고 쪽 바른 상태에서 최대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개닥수가 엄청 많은 거니까 최단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 이 속에 이제 가득 들어갔지 않습니까? 맘 놓았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좀 이거로 집으면 이 폭이 좀 커서 이걸 한번 일단 집어서
잘 집어야 됩니다. 요 약간 배선이 약간 녹아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찍어보고 바로 해서 이게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이빨이 안 눌리지면 다시 안 벌어지는 공구거든요. 그럴 때 요 뒤에 요 락을 해제하는 걸 탁 치면 이렇게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잘 집혔는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엉성해 보이지만은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요걸 이제 당겨서 잘라내는 것보다 이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구리도 깨끗하고 이것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납땜 하는 거는 또 안 좋습니다. 납 성분도 그렇고 또 열이 가게 되면 좋을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해서 테이프로 쫀쫀하게 당기면서 쫀쫀하게 당기게 됩니다. 그럼 이 테이프가 쫀쫀하게 당기면서 나머지 구리선이 삥 둘러 요 터미널하고 딱 접착되지 않습니까? 안에 거만 해도 충분하지만은 잘라내는 것보다 이렇게 일단 산소가 접촉이 안 되고 수분이 접촉이 안 돼야 녹이 안 쓸지 않습니까? 요리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도 삥 둘러 여기도 여기 제일 좋습니다. 일단 요 속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고 좀 더 지치 튜브를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것처럼 쭉 이렇게 쫀쫀하게 못 당겨줍니다. 지치 이 튜브를 써도 되지만은 이게 이래 갖고는 이 속에 수분이 더한다 이 말이죠. 더하니까 그죠? 이게 흘렀겠죠. 근데 지금 빨간 게 아니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빨간 색깔로 수주 튜브를 씌우면 안 되겠습니까? 수주 튜브를 빨간 색깔로 씌우면 좀 더 완전한 형태로 이제 변형되지 않습니까? 수주 튜브가 적당한 거, 최대한 딱 맞는 거로 해야 되겠죠. 최대한 맞는 거로 해서 튜브가 들어갈 만한 건가? 아, 이거는 좀 작고. 이거 안 씌워도 되는데, 지금 유튜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약간 모범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씌우는 겁니다. 본인 직접 할 때는 씌우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수육튜브를 한 번도 안 씌워본 사람들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씌워보고 싶고, 그러면 하시고, 굳이 수육튜브를 이렇게 애써서 씌울 필요는 없다. 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까만 색깔도 해서 그럼 잘라왔으니까 이게 뚝 길면은 또 이게 잘 안 접히 가지고 수유튜브가 두께가 있으면 잘 안 접혀서 나중에 또 스피커 꽂고 나서 배선을 살짝 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전에 빨간 튜브를 씌워야 이제 플러스라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빨가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좀 더 이제 완전한 작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좀 희건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라이터로 이렇게 살짝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플러스 단자 됐죠. 이러면 확실하겠죠. 이게 쫀쫀하게 당겨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는. 그럼 요거 이제 이쪽에 요것도
조금 넓게. 나중에 이게 배선 휘을 때 좀 너무 타이트하면 안 좋습니다. 스피커에 붙어 있을 때 이게 배선이 굵기 때문에, 얇으면은 괜찮은데 굵기 때문에 배선을 살짝 휘을 때도 약간 이게 모가지 쪽에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전기 테이프를 잘 쳐야 되겠죠. 전기 테이프 작업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크면 더 완전하게 좋은데 좀 아쉽지만은 여기 있는 게 여긴 게 최대한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끔 해서, 그럼 들어올 만큼 들어왔지 않습니까? 좀 옆으로 해놨다가 또 앞잡이로 찝어야 되니까 찝고 나서 다시 당겨 오면 됩니다. 그동안에 접촉이 잘 될라 하면 이 고역에서는 뭐 그게 괜찮은데, 이 저역 쪽에서는 에너지가, 저주파 에너지 또 출력이 세지 않습니까? 최대한 구리가 살아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바로게 또 방향 잡아가지고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테이프 칠기이기 때문에 조금 놓는 게 좀 미덥지 않습니까? 안에 쑥 자래 모가지 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 얼마나 찍혔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요 정도 해서 이거는 이제 아무리 세비 찝어도 배선이 굵고 그렇기 때문에 꽉 눌려서 배선이 잘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구가 안 눌리지면 안 눌려주지 잘릴 만큼 많이. 얇은 배선들은 세게 눌리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옮아가지고, 깨끗한 배선 아닙니까? 지금 녹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와 접촉되지 않도록 딱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주 튜브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요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하면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서 당겨갖고 쫀쫀하게 당겨서, 이게 배선이 이제 이게 터미널에 압착돼 있어야 돼. 압착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끝보다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끔, 약간 너무 밖으로 놓으면 또 이 삽입할 때 구멍이 안 비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좀 얇으니까. 이러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손가락한테는 안 좋겠죠. 요래 하면은 완전하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때문에, 여기서 뭐 이게 더 하나 안 더 하나 내구성은 똑같습니다. 전기 테이프 몇 바퀴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디자인 때문에 또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리 하면 큰 시간 걸리는 건 아니겠네.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꽂고 나서 이게 살짝 접힐 수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요렇게. 이게 이제 너무 입막음 오면 수축 튜브가 뻣뻣해가지고 잘 안 접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고,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이쪽 레일, 이쪽에서 요 윈도 레일가 요 도어 실내 쪽하고 사이로 왔기 때문에 창문이 올라갔다 내렸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옷에서 이게 꽂히고 나서 존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살짝 테이프 좀 쳐야 되겠죠. 안 데일 수도 있지만 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 굵은 선은 이렇게 할 때
하나씩 두 개 묶어버리면 이게 따로 안 놀면 나중에 그 스피커 하고 나서 이 정리할 때 이 두 개가 묶어져 있으면 뻣뻣해 갖고 잘 안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그건 안 보이지만은 따로따로 묶어주고 이 안쪽에 요게 되는 부분에 살짝 또 하나 묶어줘야 돼. 이렇게 붙이면 이쪽 부분에 윈도 레일 쪽에 약간 레일 쪽에 약간 그 쇠가 레일 잡아주는 그 브래켓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브래켓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쇠하고 이렇게 같이 피부가 접촉 되면 안 좋으니까 이 쇠를 감싸버리고 덜어서 하나 더. 손이 이제 이리 오니까 요 뒤에 대일 수도 있다. 그 대임에서 노이즈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닫아버리고 이제 요 스피커만 이제 박으면 되겠죠. 스피커를 바로 이제 꽂으려면 요게 그 기존 스피커의 모양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납이 붙어 있죠. 납을 이제 이게 떼야 이 핀이 요 스피커 핀이 직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납이 있으니까 지금 납 색깔 한번 보십시오. 약간 이제 납 색깔이 약간은 이제 그 비틀바른 느낌이죠. 그러면 이걸 떼내려면 일단은 요대로 녹이면 이게 금방 안 녹습니다. 이게 일반 납을 조금 밀어 넣으면 이 납물이 열을 좀 가인 다음에 이 납물이 살짝 새로운 납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더 빠르게 이렇게 되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넣지 않습니까? 그럼 열만 계속 전달되는 거죠. 살짝만 밀어 넣고 그러면 이게 납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 흡착기로 한번 빨아 보겠습니다. 이 납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구멍이 싹 보이죠? 저 구멍이 있어야 나중에 저 핀이 들어갔을 때 딱 이 구멍에 딱 맺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잘 됐나 확인해보고 뒤에는 납이 없으니까 됐고 조금만 더 깔끔하게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두꺼우면 핀이 잘 안 들어가니까
거의 없네. 조금 있던 납도 인두기 쪽으로 묻어서 싹 훑어내니까. 이거 한마디 해보고 잘 안 맞네. 열을 너무 많이 가하는 건 안 좋으니까. 이제 오래된 스피커는 이 리더선을 한번 갈아주면 좋습니다. 깨끗하죠, 리더선이. 그 스피커가 보면 중고로 요즘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리더선이 이렇게 이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빛 발해가지고 뭐 때처럼 막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리더선은 전체적으로 구리가 아니고 한 70%, 한 50% 이상은 요 어떤 그 부드러운 실로 돼 있고 섬유 소재는 전련체 아닙니까? 거기 이제 이 스피커가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구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구리가 언젠가는 금방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계속 이제 수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빨리 산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리더선은 이제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코팅이라기보다도 이게 섬유질로 되어 있는 어떤 실, 동아줄 같은 뭐 이제 학대에 보면 뭐 동아줄 같은데 실이 만약 100가닥이다. 그 나머지 또 그 얇은 구리 같은 이제 성분 좋은 것을 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실하고 같이 얽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에 이제 리더선의 구리 도체죠. 이제 실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도체가 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더라도 실이 안 끊어지지 않습니까? 실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 구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리더선인데, 리더선은 굉장히 가늡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기 때문에. 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면 열화되죠. 열화되면서 삭게 됩니다. 한 10년 뭐 지나면. 그래서 오래된 스피커들은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요 리더선을 한번 교체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입구까지. 요 입구가 이게 보빈, 보이스 코일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사이에 요게 리더선이다. 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구리가 아니고 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리더선은 시커매면 교체해 주면 좋다. 이제 요렇게 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요거는 여기에 이제 납땜을 하고 전에 썼던 사람이 이렇게 수주톱을 입히는 겁니다. 수주톱을 입히면 이제 어느 정도 수분하고 산소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납이 까보면 좀 깨끗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일단은 또 빼내야 되겠죠. 약간 이쪽에 열을 좀 가한 다음에 열이 납탭도 이렇게 납작한 건 더 좋겠죠. 열 가기 좋으니까 이걸 좀 밀어 넣어야 살짝 물이 좀 난물이 들어가야 이게 빠르게 녹습니다. 빠르게 여기에 이 납이 이 단자에 접촉돼 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빠르게 할 거를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나죠. 그래서 이 인두기가 온도가 뭐 350도 400도 이되기 때문에 이 자체 노란 선에도 열이 전달되면 열화됩니다. 열 때문에. 요거는 아까처럼 빼야 되겠죠. 이게는 인두기는 항상 이게 물을 흥건하게 해가지고 계속 닦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인두기가 이게 자꾸 이제 붙어 있으면 칼로 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두기 탭이 빨리 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하고 스펀지 여기에다가 납 닦는 여기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럽니다. 물을 흥건하게 해야 좋더라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온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요 인두기에서 납을 싹 훑어내고 여기서 그럼 여기 납 쪽으로 찌끄레기가 남아있는 것들이 빨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납 찌끄기가
인두기로서 빨리 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게 없네. 요 조금 남아있네. 이제 다 없습니다. 됐고, 항상 쓰고 나면 인두기를 닦아서, 그럼 이 뒷편에 뒷편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게 구리 그대로 돼 있고, 그럼 여기에 둥근 게 보이죠? 화면에 보이죠? 둥근 거. 이 둥근 게 여기 보면 볼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 동영상을 눌려서 볼통한 게 보이죠? 야, 이거 움직이는 게 아주 안 되네. 좀 떼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초점을 못 잡네. 예. 요 가운데 동그란 거 있죠, 그죠? 그 뒤편에 보면 요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 손톱이 막 좀 지저분하지만은 요 뒤편을 보면 구조가 또 점이 같은 게 안으로 음각으로 들어가 있죠. 가운데 음각으로. 여기 중간중간에 또 줄이 있지 않습니까? 텐션을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초점을 못 잡으니까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 다리가 3개 있으면 센터에 지금 저 꼭지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이제 여기에 다시 초점이 잡히는가? 잡혔죠? 이렇게. 그러면 요 구멍 보이지 않습니까? 요리 들어가서 이게 쑥 들어가면 요 동그라만 저 꼭지 같은 거 있죠? 요게 여기까지 들어가서 당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빠꾸가 잘 안 되죠. 요 저 꼭지가 여기에 탁 들어가니까. 그럼 뺄락 하면은 잘 안 빠지는 거죠. 깔짝깔짝 거리면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그 각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성분이 텐션이 좋은 재질로 돼야 되고 금도금이든 구리도금이든 또 어떤 도금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에 배선이 이 넓은 한 5mm 표면에 배선이 아까 봤지 않습니까? 꽉 물리 가지고 나머지 굵은 배선은 또 감아서 당기지 않습니까? 또 테두리에도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가 이 안에도 들어가고 테두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좋아봐야 얼마나 좋은 걸 하겠습니까?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자기 특징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얇으면서 텐션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 여기 딱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접촉 면적이 넓죠. 이 발 3개 넓은 데 다 되고 또 이쪽에 이렇게 삥 돌면서 또 이렇게 확 옮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도 접촉이 되겠죠. 그러면서 접촉 면적이 넓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납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납은 이게 납 성분이 일반 좀 싸구리가 있고 좀 괜찮은 게 있고, 또는 제가 여기 이 납이 이게 WBT 그 단자 회사 요 보면 WBT 보이죠? WBT 이 WBT는 이제 단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 회사입니다. 여기서 납땜할 때 쓰는 고급 이게 납입니다. 이게 은이 많이 섞인 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비쌉니다. 이런 거로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완전 초고가 마진이 좋은 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싸구리 납 이런 거 막 우리 카센터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는 음향이 아니고 전기만 전달만 되기 때문에 비싼 납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납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납, 이제 이걸 써줘. 이거 쓰는데 여러 개 얇아서 감아서 쓰는데. 근데 납이 이게 성분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이 배선이 있고 납물을 이렇게 녹여서 탁 떼면 식어가지고 배선이 납물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선이 부채처럼 쫙 펴져 가지고 딱 납땜이 되면 이제 구리가 부채처럼 펴져 갖고 넓게 납땜이 딱 돼 갖고 또 납땜이 돼야 되고, 납도
성분이 그 WBT 같은 고급은 아니라도 괜찮은 납을 써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구리가 부츠처럼 약간 패지더라도 이 표면과 납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이 표면에 구리가 가닥가닥 다 붙어 있고 납이 그 위에 덧방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의 어떤 성분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구리가 이 표면에 붙은 상태에서 납땜이 됐으니까 그 에너지가 납을 통과해서 이쪽 단자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단자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납땜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납땜을 안 했을 때는 깨끗하게 탄탄하게 뺑 둘러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납은 또 한 가지 그렇게 납땜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납을 대는 순간 이 배선에 열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배선 구리 끝에 열을 받게 되면서부터 해갖고 약간 이제 산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 40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 2, 3초 만에 딱 2초 정도 만에 딱 해갖고 깔끔하게 아까처럼 부츠처럼 펴진 상태에서 딱 붙어가 구리가 딱 붙고 그 위에 납이 딱 들러서서 이제 고정을 해준다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납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충 하다 본 게 이게 배선이라 쳤을 때 배선이 이렇게 이제 이게 똘똘 이렇게 일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츠처럼 부츠처럼 이렇게 이렇게 패갖고 딱 붙은 상태에서 납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뺑뺑뺑뺑 감아가지고 요 구리에 여기에 좀 납 좀 칠하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둥근 형태 아닙니까? 둥근 형태가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납이 이렇게 푹 쏴주치더라도 실제 요 표면 둥근 밑바닥 표면만 여기 그것도 매 붙을런지 엉성하게 붙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걸 답을 해놔면 그러면 이 열도 받은 데다가 좋지 않은 데다가 또 납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이 구리로 타고 온 에너지가 이 남물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남물 건너서 이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 자체가 좋은 성분도 아닌데다가 그런 식으로 납을 쓰면 좋지 않다. 그래서 직결이 좋은데 직결이 여의치 않을 때 이제 통상 이제 납으로 합니다. 그 납으로 할 때 이왕이면은 조금 전에 팁 가르쳐 드렸죠. 이게 이 배선이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 까지 말고 차라리 이 납을 이렇게 해야 되는 표면에는 차라리 배선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패 가지고, 지금 이게 납 때문에 잘라버리고 열받아 갖고, 그러면 이 구리라고 봤을 때 이걸 조금 패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게 표면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구리를 이렇게 팬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펴지면 이제 이 표면이 늘으니까 이렇게 폈다 치고, 그러면 구리가 뻣뻣하니까 펴진 거를 요래 딱 붙이가, 그럼 표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납을 넣어서 구리가 일단 이 표면하고 딱 붙게끔 해가, 납은 고정하는 물체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납을 싹 씌워주면 이게 이 구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딱 붙은 면적이 많으니까 이제 꾹 뭔가 압착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납땜했을 때 그나마 실이 적어진다. 그래서 요 총알단자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따 뺐다 바꿔먹기 좋게끔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 합니다. 그렇게 납땜하면 좋고, 하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산소 접촉, 이거는 이 속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골에만 테두리 쪽에만 산소하고 수분이 접촉되니까 그냥 수소 투부 정도만 쏴줘도 깔끔하죠. 그것도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납도 아니고 이런 거로 할 기라고 하면서 엉성하게 또 찝고, 이것도 싸구리를 쓰고 대낮에나 엉성하게 찍어가지고 또 삐뚤어마이 꼬치가 매 안 꼽히고 이럴 때 뺏어 또 납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스타일로 할 때는 이런 이제 단자 종류에 맞춰가지고 이런 텐션이 좋은 것을 쓰는 게 좋다. 이것을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빼야 이제 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도 이제 이거 찝고 고정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